전국을 안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에 대해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선선했지만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차츰 오른다고 해요. 이렇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건데, 무더위 하면 많은 분들 해수욕장으로 나들이 계획, 또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많은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진 않았고 7월 초부터 개장을 서서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 지역의 한 해수욕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거금도 입금 해수욕장인데요. 물놀이를 하던 16살 남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서 아직 나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경비 함정과 민간 어선들이 투입돼서 다방면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식이 없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 물놀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즐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조선 왕조의 숨결을 찾아서 완주로 한번 떠나볼까 해요. 특별한 버스를 타고 떠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버스에 함께 몸을 실어볼까요? 조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오르면 조선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주의 흔적을 따라가 볼까요? 조선 왕조의 시작, 경기전이 있는 한옥마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어디 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완주 시티 투어하러 가요. 버스 타고 놀러 가요. 다른 지역의 그 시티 투어 버스는 타본 적이 있는데 테마 버스는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이게 좀 뭔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시티투어는 그 광역시를 연결해서 하는 시티투어라면 저희는 테마라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선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테마버스가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위봉사입니다. 여기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여스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백제 무원 때 창건된 위봉사는 절터에서 봉황새가 논일고 있다 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세월이 흘러 전북을 대표하는 비구니 사찰이 됐습니다. 여기 절 이름이 위봉사인데 여기 위 사가 있는데 가운데 봉이 있어서 위봉사인가 봐요. 테마의 첫 번째 여행지를 배우는 학생들. 그런데 이 조용한 사찰에 남겨진 조선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근데 그 위봉사랑 위봉산성이 저희 투어의 시작이잖아요. 경기전에 보관했던 그 태조 어진을 그 위봉산성에 모시기 위한 그런 행궁을 원래 산성에다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동학랑 때 모시려고 보니까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거기다 모실 수가 없어서 위봉사 뒤쪽에 그 법당에다가 모셨다고 그래요. 태조 어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도 필요했겠죠. 위봉산성은 조선시대 어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입니다. 맨날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만 받았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정말 공기도 좋고 같이 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나오니까 되게 관광하는 느낌이에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와보진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흔적을 따라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대승 한지마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인 실록. 실록은 한지를 통해 기록됐는데요. 실록뿐 아니라 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채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한복도 있고 이불도 있고 저기 가구도 있는 거 보니까 한지의 쓰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한지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곳에선 선조들이 한지를 만들던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11번 순서를 거쳐야 종이 한 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한지가 나오는 순간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 동참해봤는데요. 직접 체험해보니 한지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한지의 가치만큼 손과 정성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강행군인 여정에 이동하는 차 안은 조용한데요. 아, 지금 이동 중인데 친구들 피곤한지 다 자요. 음악 소리가 잠자고 있던 흥을 깨워주는 이곳. 덕분에 지쳐있던 몸도 들썩거리는데요. 테마 여행의 세 번째 행선지는 삼리의 문화예술촌입니다. 보시는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시라세이라는 사람이 그 호남 지방에서 나온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었던 창고인데요. 조선이 무너지고 시작된 수탈의 아픔. 삼리의 문화예술촌은 아픈 역사의 현장을 현대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계시던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버려졌던 쌀창고는 미술관과 목공소, 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물지 않은 덕분에 역사를 기억하기에도 알맞은 공간이 됐죠. 여기가 일제 수탈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예술촌으로 바뀌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여행의 마지막 장소, 술 테마 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승인 진묵대사가 빚은 술 곡차. 곡차를 빚은 발원지로 알려진 수원사가 자리했던 이곳은 우리 술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술병들 보니까 어때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 엄청 솔직하다. 이렇게 많은 술병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한 잔 술에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절, 그 시절을 재현한 공간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봅니다. 우와, 대박! 소같이. 네, 진짜 잘 만들었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소주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서 벌러진 탁주나 청주를 우리 술의 역사를 듣고 나니 전통주가 지닌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기 오니까요, 술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우리 가양주 문화는 그 집집마다 그 다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가양주 문화가 단절이 되면서 서서히 맥이 단절이 됐던 거죠. 그 술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를 다 말해주는 곳이죠. 학생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술 시음관인데요. 벽면에 있는 술을 직접 맛볼 수 있기에 박물관 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죠. 와, 여기가 제일 붐비는 것 같아요. 활기도 넘치고. 와, 표정 봐, 표정. 4가지 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시음관. 다양한 술을 보고 듣고 맛보는 술 테마 박물관에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술 박물관 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니까 어때요? 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뭔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술 안 같고 달아요.
테마 여행에도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순 없죠. 완주 소양의 명물 순두부찌개로 든든히 배를 채우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버스 타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통해 다 같이 여러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현장에 가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완주 여행. 착한 가격, 큰 행복이 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탑승해 조선의 흔적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조선을 테마로 한 완주의 테마버스 여행 참 유익하고 알찬 시간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 가격도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9시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을 해서요. 11월 24일까지 쭉 운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열정 넘치게 또 행복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분들의 이야기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분들의 인생의 지혜 지금 함께 느껴보시죠. 남이 나를 보살펴주길 기대하지 말고 자꾸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지 말라. 노년을 위한 10계명이 가슴에 콕 박히는데요. 하나 오늘의 주인공들.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이 시대의 청춘들보다 노년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분들입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 들어보셨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세월의 훈장을 단 당당한 자신감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시사철 꽃 속에 푹 파묻혀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저를 맞아주는 건 꽃이 아니라 온통 재활용품입니다. 저희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이용해서 게릴라 가드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게릴라 가드닝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에 버려져 있는 땅이나 그런 공간에 저희가 식물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심 속에 훼손된 공간을 꽃으로 꾸며가는 시민 정원사들인데요.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어진 교육을 이수한 다음 시민 정원사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그럴싸한 소품으로 변신을 했죠. 짜투리 공간을 가꾸면서 도시의 색깔을 입혀가는 분들. 그 무게중심은 어머님들이 잡고 있었어요. 엄청 재밌고 또 행복해요, 사실은. 어머. 쳐다보고, 그러니까 전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행복해요, 정말로. 아유, 행복하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아니,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최고 어르신, 왕언니를 찾으러 왔는데 이 꽃에 그냥 눈이 뺏겨버렸네요. 네. 어디 계세요? 어머! 우아한 미소로 포즈를 하는 이명희 씨 6학년 4반이시래요. 꽃과 함께 즐겁게 살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어머나, 그냥 눈가에도 그냥 미소가 탁 달렸는데요. 네. 꽃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들 다 행복하다 하시네요. 네. 모두들 여기 오기 전에는 도대체 식물이 뭔가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오셔서 시민정원사 공부하시고 식물 사랑하는 법도 배우시고 식물 사랑하는 마음도 키우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게 가장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꽃이 더해지니 뭐 말 다 했죠. 100세 인생의 60은 청춘. 그녀의 젊음도 화려했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한 10여 년 했었어요. 강의를 하셨다고요? 네. 그럼 역시 원희와 관련된 꽃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저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리얼리? 네. 학교를 그만두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영어로 제 재능 기부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쪽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열심히 다른 걸 찾아봤죠. 그랬더니 식물이라는 좋은 게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시민정원사 교육은 무료로 이뤄지지만 첫 번째 조건이 교육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미소를 선물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유성구청 출입구가 보다 산뜻하고 의미 있는 곳간으로 바뀌었네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정일이나 저희 아이들 챙기느라고 이렇게 쉽게 시간을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못하는 활동들을 하시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네, 마을에 정말 좋은 어른들이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고 젊은 세대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 이게 바로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 아닐까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요. 열의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도전하면서 이런 열의를 가지고 해야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워보세요. 아파트 숲 사이 웃음이 끊이질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행복을 물고 오는 파랑새가 있다는데요. 친근감이 있고 좀 이렇게 구수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늙지도 않고 아주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또 복장도 머리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 아버지 같고 너무 좀 푸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정감이 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군대 박수 저리 가랄 만큼 열과 성을 다하는 시간. 이런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바로 39년 공직생활 퇴직과 함께 인생 2막 노래 강사의 길로 들어선 60대 꽃중년 오라버니 길광섭 씨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시립연정 국악원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퇴임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웃음을 찾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산다는 길광섭 씨.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문제죠.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두고 요즘 말로 인생의 진리, 인생의 퍼펙트라고 한다네요. 아이고, 오라버니 최고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내려놓고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우지 못한 친구들, 공직에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려나? 어떤 권위의식, 그걸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조금 이상하게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90% 이상은 굉장히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산다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흔히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퇴임 후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온 길광섭 씨.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퇴직하고 이렇게 다른데 좀 2, 3년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보탬을 더 해줬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워낙 노래를 좋아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즐겁고 본인이 좋다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은 인생을 가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아내가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 2막이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사실 웃음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웃게 되고 노래를 즐기다 보니까 이까지 길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뭐 가수 인증까지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안내해준 길잡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대전시민대학의 한 강좌인데요. 목요일마다 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웃기 시작하는 이분들 영문도 모른 척 그냥 웃습니다. 하하하. 그래야 행복해진다네요, 글쎄.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유,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럼요. 들어왔다고 나갔다고 다 완전 달라요. 폼 좀 나누라고 막 어깨 킥고 얼굴이 우시다가 나갈 때는 3살 먹은 어린애가 돼서 나가요.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고 나면은 집에 가면 즐겁고 또 가족도 좋아하고 뭐랄까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건강일 텐데요. 밝은 에너지로 봉사도 하면서 바라던 취업까지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노년을 즐기는 지혜,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기 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수 코칭 지도자와 레크레이션 지도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강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정의 테스트를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는데요. 취업과 봉사, 그 쓰임새는 정말 다양합니다. 연습 좀 해가지고 자격증 좀 따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나 이제 장애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나의 보람된 마지막의 그런 생애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많이 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청춘이 뭐 별건가요?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죠. 우리는 청춘이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5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로 오늘 우리 지역 조금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덥지 않은 날씨인데요. 하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요. 양도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를 또 한 번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찾아갈 곳은요. 경북 지역의 최고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최고를 넘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진기한 보물탐험 지금 함께 가보시죠. 흔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뭐든 최고, 최초라면 다들 잘 알고 있을 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최초의 공룡 화석 발견지는 고성군.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 활동지가 어딘지는 알고 있을까요? 화산? 네. 제주도가 있잖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최고로 큰 산수화는요? 산수화.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이 산수화가 어디 있는지, 최로 큰 산수화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랍니까? 모르겠는데. 큰 산수화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긴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든 최고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 활동지부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산수화 그림까지 이 모든 것이 경상북도에 있다는 사실. 경북의 최고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를 찾아가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한반도 최초의 화산이 경북 의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간 제작진.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쪽에 사무실 태공원에 가시면 잘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의성 토박이이자 해설사로 활동 중인 귀인을 만나 금성면으로 향했는데 여기가 한국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름하여 금성산. 그러나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으니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곳이라 차량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 베테랑 상군들도 1시간 넘게 올라야 하는 등산로만이 유일한 길이라는데 거침없이 오르는 해설사를 뒤따르는 길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산성을 우리는 성읍 국가의 진산인 금성산의 조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신라 무무왕 때 이 산성을 개축했고 그 이후로 많이 이렇게 흩어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 산성의 길이는
2,730m고 높이는 평균 4.3m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개축했을 정도면 그 역사만도 어마어마할 터.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국가였던 조문국의 중심이 바로 금성산 일대였다는군요. 그런 조문성을 발견했다면 목적지가 코앞이라는 뜻. 정상을 향해 분발해 보는데요. 우와! 금성산이다. 여기가 대한민국 최초의 화산이 있었고 칼데라가 형성된 금성산 정상입니다. 약 1억 3,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최초의 화산 보이십니까?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저곳이 바로 화산 활동의 흔적. 네, 여기가 한국 최초의 화산 분화구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 그 올라오다가 그 칼데라도 볼 수 있었고, 아주 마음도 힐링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 소나무도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곳 금성산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는데요. 여기 금성산 정상은 명당토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명당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묘를 쓴 이후에는 이 30리에서 40리 안에는 온통 가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이 무덤을 파헤치고 매장된 이 무덤의 내용물은 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수차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큰 웅덩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워낙 기운이 좋다고 알려진 명당 자리라 묘소를 쓰면 자손 대대로 번성한다고 알려졌던 금성산. 그러나 마을은 그 기운을 뺏겨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명소가 또 있죠. 이곳은 칼데라로 형성된 하나의 용문입니다. 용암이 분출할 때 내부에서 급속히 응고된 칼데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멀리서 먼 데서 보면은 문과 같다 해서 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문 안에 들어가면은 천정을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멍을 보면은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명 무지개바위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칼데라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금성산. 휴화산이기 때문에 예전만 해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서 시루산이라는 별명도 있었다는데요. 이처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은 금성산. 입산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지 궁금하군요. 산점성이 혹시 출몰할지 모르니까 2인 이상 같이 등산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등산화를 반드시 신고, 그 다음은 이 금성산은 급경사가 많기 때문에 등산 스틱을 착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물을 꼭 준비하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최초의 화산 활동지가 경북 의성 금성산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 이번엔 다시 청송으로 길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수화가 과연 경북에 있을지 의심을 품던 마음도 잠시.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국립야송미술관. 때마침 그 실체를 확인한 관람객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미술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다가 우연히 이제 청송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들어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첫 순간 와 하는 탄성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왜 그렸을까?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화가 있는 청량대운도 전시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개봉 박두! 앵글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크기를 자랑하는 청량대운도. 도대체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죠? 야송미술관의 관장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화의 거장 야송 이원자 작가 선생님이 1992년도에 완성한 청량대운도입니다. 가로 46m, 세로 6.7m, 실로 놀라움 그 자체. 야송 선생의 평생에
자기의 그 혼과 그 인생이 그대로 45m, 6m의 그 작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주인공이자 한국화의 거장 야송 이원자 화백은 현재 이곳 미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화백에게 청량대운도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량대운도를 그리게 된 것은 이제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초대작을 그려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선 인물화도 그리고 누드화도 그리고 뭐 초상화도 그리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산수화는 누가 봐도 좋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저도 그 산에 가면 무단히 신이 나서 그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가지고 산수화를 열심히 해왔던 거죠. 결심이 서자 무작정 산에 올랐다는 이원자 화백. 구름이 걸린 그 운치에 매료돼 청량대운도를 그리게 됐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건물 전체가 그림 하나만을 걸기 위한 장소. 작품이 완성되는 날 야송 이원자 관장님은 주변 지인들을 작품에 다 불러 모아 놓으신 다음에 이 오체투지라는 그런 의식을 퍼포먼스를 하셨는데요. 본인의 신체 5군데를 인주를 묻히셔서 실물 사이즈로 실제 사이즈로 신체를 찍으면서 작품에 그 본인의 모든 열정과 의지를 그림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송미술관을 찾는다면 그의 고향인 청송의 모습도 산수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 아름다운 경북의 자연을 한 폭의 그림으로 감상하고 싶다면 꼭 찾아야 할 명소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수화, 웅장한 청량대운도를 만나시려면 자, 청송 야송미술관으로 오세요! 왔노라, 보았노라, 확인했노라. 한반도 최초의 화산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수화까지 경북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있는 최고를 찾아 달렸던 시간이었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그리고 경북 청송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찾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유산들이 정말 전국 곳곳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고기 안 좋아하는 분들 거의 없죠. 저도 고기를 참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고를 때 어떤 분들은 마블링이 많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마블링은 좋지 않은 기름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마블링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블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마블링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중 과연 정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마블링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마블링은 기름기라서 건강에 좋지 않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야들야들한 식감에 고소한 육즙까지 마블링을 빼놓고 고기를 논하지 말라. 지금부터 마블링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 마블링 참 많이 찾고들 하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마블링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마블링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근내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층을 이루게 돼서 이렇게 표면을 절단했을 때는 이렇게 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국말로는 삼각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리석 같다 해서 마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선에도 부위별로 이렇게 마블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큰 생선으로 확대하면 되거든요. 이제 참치죠. 붉은색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얀 빛에 이렇게 마블링 되어 있는 고기들을 볼 수 있어요. 뱃살이라고 그러죠. 뱃살 부분은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 안에 있는 마블링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만 이 마블링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등급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식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블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소를 갖다가 방목을 하는 경우에는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블링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를 먹으면 이 근 사이사이에 지방이 잘 껴서 마블링이 잘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먹었을 때 건강에 좋지는 않은 건가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마블링된 고기를 먹을 때 쌈을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블링 고기를 즐길 때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즐기면서도 쌈이나 그 옆에 파나 이런 양파 이런 향신 채소를 같이 먹게 되면은 충분히 건강을 고려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리 씨, 좋은 고기는 쉽게 먹으려 하지 마세요. 좋았어. 자, 제가 마블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까 제 두 눈으로 그리고 제 입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블링이 중요한 고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고기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1등 외식 메뉴 소고기. 소고기 하면 마블링, 마블링 하면 소고기 아닌가요? 마블링이 많은 건 조금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부드러운 고기가 좋으니까 육즙 많은 마블링 많은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블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값비싼 소고기 이왕 먹는 거 맛 좋고 품질 좋은 부위로 먹어야죠. 소고기와 마블링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육량하고 육질하고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량은 현재 A, B, C 등급으로 A 등급은 최고 지방이 적은 거, 그 다음에 하는 B, 그 다음에 C 등급으로 나누고요. 육질은 지금 마블링을 가지고 육질을 등급을 매기는데 최고 마블링이 많은 게 2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살코기 부분에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키는데요. 하얀 마블링과 붉은 살코기가 적당히 어우러져 있으면 소고기만한 건강식품도 없다고요. 자, 그 조화를 잘 이룬 부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셰프님, 지금 제 앞에 고기가 딱 4종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마블링이 어떤 게 적은 부위고 어떤 게 많은 부위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마블링이 최고 적은 거는 제비추리고요. 그다음에 최고 많은 부위는 갈비살입니다. 되게 마블링이 진짜 딱 꽃같이 이렇게 딱 있네요. 예. 이게 이제 모든 등급이 마블링을 가지고 등급이 나오는데, 이게 눈꽃같이 이렇게 핏다 해가지고, 이게 건내 지방이 잔잔하게 있을수록 이제 더 맛이 있거든요. 소고기는요, 구실 때 고개를 여러 번 뒤집는 것보다는 육즙이 약간 스며져 나올 때 한두 번 정도 뒤집어 가서 드시는 것이 그 육즙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아주 영양가도 충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기의 소고기에는 약간의 마블링이 있는 것이 고기 자체에 굉장히 부드러운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은 것도 좀 약간의 마블링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블링이 가장 적은 제비추리와 마블링이 가장 많은 갈비살의 맛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블링이 소고기의 맛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없는 고기보다는 조금 기름진데 목으로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고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고기를 씹었을 때 이제 고기의 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훨씬 소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블링 없는 고기라고 생각해요. 소고기 마블링,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블링이 아주 잘 돼서 꽃 같아 보이는 것. 자, 두 번째, 적당히 익혀 먹어. 너무 많이 익히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여러분 아시죠?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쌈과 같이, 채소와 같이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고기 맛을 더해주는 마블링이 생선회에도 있습니다. 맛은 물론 그 속의 영양분이 여느 육류보다 알차다는 참치. 마블링은 어디 숨었나? 이 마블링이 소고기에만 있냐? 아니죠. 바로 이 생선에도 마블링이 있습니다. 육류와는 다르게 참치는 생선류이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마블링된 안에도, 근내지방 안에도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노화를 예방하거나 또는 심혈관계 열화를 예방하거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긴 합니다. 단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시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참치를 접할 수 있죠.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소고기에만 마블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치에도 마블링이 있다고요? 네, 참치에도 마블링 당연히 있습니다. 찬 바닷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지방질이 당연하게 끼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마트나 일반 무한리필 참치집 가다 보면은 참치를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육안으로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데 혹시 쉽게 육안으로 마블링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참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속살에 가까울수록 붉은 색을 띠고요. 얘처럼 이제 뱃살을 띨수록 이제 연분홍 색깔을 띠기 때문에 색감으로만 먼저 이제 구별하시면은 아무래도 기름지다 안 지다를 조금 구별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맛과 영양, 가격까지 천차만별인 참치. 붉은 살부터 하얀 마블링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참치가 부위별로 이렇게 있는데 마블링이 어떤 건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위는 이제 눈다랑어 뱃살이거든요. 보통 눈다랑어 뱃살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참다랑어에 비해서는 짙진 않지만 그래도 색감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참다랑어, 그 다음에 흰색깔 지방층이 없고 붉은 살에서 약간 연분홍 색깔이 나는 부위를 주토록 준뱃살이라고 합니다. 오토록 대뱃살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흰색깔 지방층과 이런 사선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 대뱃살입니다. 얘는 이제 보통 참치집에서는 고급 코스에서만 보통 이제 볼 수 있는 가마토로라는 부위고요. 기름기 자체가 마블링이 이제 눈곱 뿌린 것처럼 들어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시모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마블링이 짙게 들어가 있고 기름층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참치 부위 중에서는 제일 기름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참치 중에서도 고가의 특수 부위인데요. 눈으로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맛이죠. 마블링이 잔뜩 낀 참다랑어 덧살과 붉은 살이 많은 눈다랑어 뱃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마블링이 조금 덜한 참치는 입으로 딱 들어갔을 때 딱 씹었잖아요. 씹었을 때 조금 수분감이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네, 씹었을 때 수분감이 좀 가득하고 그리고 되게 담백하다? 딱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블링이 많은 마지막 먹었던 그 참치 있잖아요. 와, 이거는 씹자마자 거기서 기름 있잖아요. 이게 입으로 쫙 퍼져요. 그리고 이거는 녹아 없어져요. 씹을 것도 없이 녹아 없어지고 목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게 확연하게 맛이 진짜 딱 틀리네요. 참치에 제대로 즐기는 방법. 윤기 쫘르르 흐르는 참치를 부위별로 썰어주고 얼핏 보면 포장해주는 것 같죠? 준비를 마친 참치에는 전용 숙성고로 들어갑니다. 참치 본연의 감칠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과정. 그런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왜 굳이 숙성을 하는 거죠? 아니, 아까 그 참치도 굉장히 싱싱했는데 왜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있어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녹으면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숙성을 하게 되면은 상온에 나와 있어도 드셨던 거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맛을 내기 때문에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는 부위에 따라서 마블링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뱃살이가 하는 부분은 마블링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풍부하고 이게 맛이 좋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붉은 살 부분은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마블링이 안 돼 있죠. 다 그렇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와이안 호케라 같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참치를 깍두 썰기 해서 거기에 마요네즈를 첨가한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은 우리가 그 마블링이 되어 있는 뱃살과 같은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든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셨다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기 쏙쏙 골라 드셔보세요. 기름기라는 이유로 혹평을 받았던 마블링.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얗게 핀 마블링 꽃이 입안을 즐겁게 해줄 테니까요.
네, 맛있는 고기의 세계 함께 다녀왔는데 왜 더 배가 고파질까요? 어쨌든 눈으로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차 한 잔, 커피 한 잔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하는데 그냥 카페 아닙니다. 이색 카페인데 뭐 요즘 이색 카페 너무 많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카페에 그저 차만 마시러 가기엔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갖가지 체험거리가 있는 이색 카페로 안내합니다.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애들도 즐거워하고. 갖가지 취미생활 못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고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충주에서 찾은 이색 카페 열전 함께 하시죠.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초여름 충주호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인데요. 인근에서 찾은 첫 번째 이색 카페.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다들 요가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어서 오세요. 갤러리 카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전직 필라테스 강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서 왼쪽 편 바라볼게요. 팔 활짝 열어주세요. 팔 피셔야 돼요, 어머니. 맞아요. 가족과 함께 카페를 차린 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그냥 묵혀두기가 아쉬워 손님들이 원할 때면 간헐적으로 요가 교실을 열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차 마시러 왔던 손님들 몸까지 시원하게 풀고 가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프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필라테스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일부러 시간 맞춰 운동하자면 힘든 일인데 주말에 공기 좋은 카페로 놀러 왔다가 운동까지 하고 가니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죠. 그 필라테스를 했던 걸 아껴두기가 좀 그래서 사람들이랑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바깥쪽에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야무진 주인장이 톡소리 나게 마련한 카페. 구석구석 참으로 예쁘기도 합니다. 갤러리가 무색할 만큼 갖가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분위기 끝내주는데요. 덕분에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많다네요. 집 근처에 이런 카페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젊은 감성부터 어르신들까지 취향 저격. 이를 토대로 주인장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소소하게나마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거를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가 수업만으로는 부족하죠. 자연과 꽃을 좋아하는 주인장이 꽃꽂이 체험도 하는데요. 정성 들여 만든 꽃바구니 선물하면 좋겠죠? 저는 저희 신랑이요. 제가 먹고요. 집에 예쁘게 간직할 거예요. 꽃바구니의 주인공이 누가 됐든 좋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그윽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꽃꽂이 체험. 이 시간 모두가 행복하죠. 짠! 꽃바구니 완성! 문득 분위기 잡고픈 날. 경치 좋은 충주호 인근에서 요가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이색 카페로 놀러가면 참 좋겠네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너무 기뻤어요. 카페하고 꽃꽂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이런 거 강습하는 거 좀 추진해서 좀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주에서 찾은 이색 카페 두 번째 집.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체험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험거리가 무려 20가지. 레고와 미니어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게임부터 어른들도 좋아하는 전동 필과 RC카까지 그야말로 복합놀이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와서 재미있게 체험하고 놀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체험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회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부부가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충주로 이주해 6개월에 걸쳐 오로지 부부의 힘으로 완성한 카페인데요. 체험거리가 많다 보니 부부의 역할도 확실히 나뉜답니다. 아내는 주로 만들기 등 실내 체험을 담당하죠. 저희가 아로마 핫초코 양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초코 부어놓고 조금 이따가 이제 생크림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쭉 올라가지. 온도계 쭉 올라가지요.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들 아주 신났네요. 수제 향초의 주 재료인 왁스를 불에 녹이는 일은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니 어른이 대신해주고, 아이들은 이를 받아 몽글몽글 생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저어서 초콜릿이 담긴 용기에 살짝 덮어 굳혀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와우, 다들 참 잘 만드네요. 엄마 아빠한테 시키고 싶어요. 뭔가 색다른 걸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뭔가를 만듭니다. 알록달록 모양이 참 예쁘네요.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쿠키 만들고 있어요. 쿠키라고요? 클레이라고 해서 색색깔의 천연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터터로 찍어가면서 예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마치 고무차력을 가지고 놀듯 모양도 빛깔도 개성 만점, 나만의 클레이 쿠키. 오븐에 구워 맛도 한번 봤는데요. 과연 모양만큼 맛도 좋을까요?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요. 맛있어요. 내 아이가 만든 쿠키, 맛이 좋을 수밖에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 카페가 좋은 거겠죠. 뭐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비누 체험이라든가 석고 방향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예 체험들이 있습니다. 뭐 양말 만들기도 있고 또 미니어처도 있고 초콜릿 만들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멀리 타면 안 되고 이게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대고 발을 올리는 거예요. 한편 카페 맞은편에 위치한 충주 무술공원에서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한바탕 신나는 체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는 전동 힐타기인데요. 자칫 차도에서 타다 사고라도 날까 걱정인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싱싱 달려도 되겠죠? 재밌어요. 집에 하나 갖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 이거 하나 봐주세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체험 카페에서 주인장도 아이들도 모두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별히 4차 산업에 되게 중요한 드론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 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픈 요즘, 꼭 떠들썩하고 거창한 여행을 계획할 필요 있나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구석구석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주 이색 카페 추천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뭐 이색 카페라고 해서 어느 정도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카페에서 요가 체험을 하고요. 뭐 밖에서 드론도 날리고 꽃꽂이도 하고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카페 우리 동네에도 많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 시립도서관에서는 2018년 청년 독서문화 캠프 꿈찾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보성의 한 콘도에서 진행되는데요. 대학생과 만 35세 이하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오프닝 버스킹 콘서트, 해안가 도서 산책, 나를 발견하는 독서,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정이기 때문에 접수는 내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진로성장 캠프 러닝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희망을 갖도록 자기 탐색을 해보는 시간, 진로 성장 캠프 러닝맨. 진로에 관심 있는 여수 지역 중학생 20명을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오는 7월 13일 금요일까지 여수 YMCA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